사람이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자, 여기에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요, 제가 짧은 옛날 얘기를 한동안 들려드릴게요. 자, 옛날에 아주 젊은 청년이 자기는 철학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유명한 철학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처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사람이란 존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대답하기를 사람이란 두 발로 걷는 동물일세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요. 다음날 아침에는 이 닭을 한 마리 들고 와서 또 묻습니다. 스승님, 이 닭은 두 발이 있는데 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대답하기를 사람이란 두 발이 있으면서 날개가 없는 것이 사람일세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요. 다음날 아침에는 고릴라를 한 마리 들어가서 또 묻습니다. 스승님, 이 고릴라는 두 발이 있으면서 날개가 없는데 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대답하기를 사람이란 두 발이 있으면서 날개는 없으면서 온몸에 털도 없는 것이 사람일세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집에 가서 밤새도록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요, 이 고릴라의 온 몸에 털을 면도기 갖고 빡빡 깎았어요. 다시 데려가서 또 묻습니다. 스승님, 이 고릴라는 두 발이 있으면서 날개도 없으면서 온몸에 털도 없는데 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스승이 대답하기를 그렇네. 바로 사람이란 자네처럼 생각하는 동물이 사람일세. 결론 나왔습니다. 자, 사람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자,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것은 철학 마인드예요. 철학 마인드. 부동산 마인드가 아니래 말입니다. 저는 부동산만 전공했습니다. 오랫동안. 만약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자, 사람이란 무엇인가라고 묻게 되면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부동산 마인드를 가졌다면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되면 결론은요. 인간은 곧 부동산이다. 부동산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사람은 부동산이다. 이것이 부동산 마인드예요. 어떻게 사람이 분쇄될 수가 있죠? 자, 사람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아요. 살다 보면 언젠가 누구든지 죽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지면 땅에 묻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인간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부동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곧 결국은 흙과 같은 존재이다. 부동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부동산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세요. 저녁에 잘 때까지. 당장 바깥에 나가도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이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상가, 공장. 좀 야외로 벗어나면요. 과수원도 있고 임야가 있어요. 모두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처음 하시면서 학원에 강의만 듣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적어도 부동산 마인드를 가졌다면 지금부터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이 부동산인데 아파트, 상가, 공장을 보면서 이거를 그냥 보지 말고요. 항상 이런 것들을 모두 민법과 연결하고 학개론과 연결하고 세법과 연결하고 공법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살아있는 공부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부동산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공부란 것을 강의 듣고 도산 공부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항상 모든 것들을 항상 부동산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가 확실해지고요.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시험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시간부터 부동산 마인드를 가졌다고 믿고 이제부터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학개론 출제 경향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요. 공부를 처음 하시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결국은 무의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까지 유를 창조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나누어진 프린트를 보시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학교로만큼은 어떤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느냐 이 흐름부터는 먼저 알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개론과 민법은요 1차 과목이에요. 1차가 중요하죠. 자, 학개론과 민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자격증을 주기 위한 시험입니까? 아니면 떨고 내기 위한 시험입니까?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럼 다 주겠네 그냥? 네. 절대 아니에요. 절대. 네. 올해 시험 응시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15만 8천 명이 넘어갈 거예요. 26기 시험입니다. 그럼 그때는 딱 떼버리고요. 15만 명 잡을게요. 주기 위한 시험은 이걸 다 줘야 되겠네. 15만 명?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이번 달 11월 24일 날 학기자 발표가 있죠. 보세요. 몇 명이 합격하는지. 10,000명 안팎이 될 거예요. 10,000명. 10,000명 잡을게요. 간단히 말해서 15만 명이 응시해서 10,000명이 붙어요. 몇 명이 떨어집니까? 14만 명이 떨어진대 말입니다. 90% 이상이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떨고 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요. 지금 인원수에서 단순히 이렇게 본다면요. 다 떨어지고요. 3명, 4명이 붙는 시험이 우리 시험입니다. 아시겠어요? 겁나는 시험이에요. 절대 저는 자격증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떨고 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떨고 내려면 시험을 쉽게 냅니까? 어렵게 냅니까? 어렵게 내야지. 그래서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결론 1차 시험도 떨고 내야 됩니다. 결론 둘 다 절대 쉽게 안 나와요. 그렇다고 둘 다 절대 어렵게도 안 나옵니다. 둘 다 어렵게 하면 다 떨어지니까요. 결론은요. 꼭 기억하세요. 1차 과목, 2과목인데 한 과목은 필히 어렵게 나오고요. 한 과목은 상대적으로 쉽게 나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한 과목 어렵다, 한 과목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6회 올해 시험은 학개론이 쉬웠습니다. 민법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참고로 25회 시험 있죠. 작년 시험. 작년 시험은요. 학개론이 많이 어려웠어요. 상대적으로 민법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1차는 항상 한 과목 어렵다, 한 과목 쉽다라고 여기까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민법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얘가 주로 어렵게 많이 나와요. 학개론이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은요. 단순히 공부를 하게 되면 평균 60점이야. 그러니까 개론 60점, 민법 60점 이런 절로 절대 짜지 마세요.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왜?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과목은 점수를 많이 따고요. 어려운 과목은 적게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쉬운 과목은 70점을 목표로 하시고요. 어려운 과목은 50점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넘게 되면 평균 60점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학개론 경우가 쉬울 때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전략은요. 학개론을 70점 이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유 있게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전략은요. 쉬운 과목 70점, 어려운 과목 50점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지 1차가 무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말을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이 믿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확인은 여기서 하시면 돼요. 오늘 댓글 쫙 검색하시면 글이 쭉 나오거든요. 10월 24일부터. 올해 학교는요. 수많은 사람이 합격했는데 60점짜리가 없어요.
기본이 70점이고 75점, 85점, 심지어 95점 받은 사람이 있어요. 댓글을 보게 되면요. 그만큼 점수가 잘 나왔단 말입니다.